할머니, 이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돼요. 70대 홀로 사는 김명순 할머니의 집에 갑자기 나타난 믹스견 보기.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보기가 왜 갑자기 할머니가 먹으려는 음식을 필사적으로 막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을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김명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혼자 살고 있었어요. 슬하의 딸 하나가 있지만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날 수 있었죠.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친구는 3년 전부터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믹스견 보기였어요. 처음에는 주인 없는 떠돌이 개였는데 할머니가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친해졌거든요. 지금은 할머니 집 마당에서 살면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보기는 중간 크기의 갈색 털을 가진 온순한 성격의 개로 할머니를 무척 따랐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보기에게 밥을 주고 작은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보기는 할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며느리 박수진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수진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8년 된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챙겨주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보고 명절 때는 반찬도 만들어 와주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건 그만큼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보기도 할머니의 기분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보기야, 오늘 수진이 온다. 좋아해야 해. 할머니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평소 낯선 사람이 와도 경계하지 않는 온순한 성격이었거든요. 점심시간 무렵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도시락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수진아. 잘 왔다. 멀리서 고생했구나.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평소 사람을 좋아하는 보기였거든요. 수진이도 보기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어요. 보기야, 안녕? 오랜만이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해온 걸로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수진이는 도시락 봉지에서 예쁘게 포장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 그리고 특별히 준비했다는 한약재로 우린 차까지 있었어요. 와,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요즘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몸에 좋은 걸로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거든요. 보기도 음식 냄새를 맡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기가 갑자기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이가 한약재 차가 담긴 보온병을 꺼내는 순간 보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꼬리를 내리고 귀를 뒤로 젖히더니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거든요. 보기야, 왜 그러니? 아까까지 좋아하더니. 할머니가 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보기는 계속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들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특히 보온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 걔가 좀 예민하네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니야,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보기의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일단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에도 보기는 계속 주변을 맴돌았어요. 평소 음식 냄새를 맡으면 관심을 보이던 보기가 오히려 음식에서 멀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다가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어요. 자, 어머니 이 차부터 드세요. 몸에 정말 좋은 한약재로 우렸거든요. 수진이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컵에 따라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죠. 할머니가 차를 들어 마시려는 순간 보기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 평소 조용하던 보기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보기야, 왜 그러니? 할머니가 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보기는 계속 짖으며 할머니와 찻잔 사이에 몸을 끼워 넣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그 차를 마시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걔가 정말 이상해요. 혹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보기가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어요. 보기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가져온 음식들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개를 키워본 할머니도 보기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특히 보기는 한약재 차에 가장 강하게 반응했어요. 보온병 근처에만 가면 으르렁거리고 할머니가 찻잔을 들 때마다 지저댔거든요. 마치 그 차에 뭔가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보기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였거든요. 평소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보기가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낸다는 건 뭔가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보기야, 뭐가 문제니? 할머니가 보기를 바라보니 그 눈빛이 간절했어요. 마치 할머니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걔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죠. 수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보기는 여전히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수진이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보기야, 이리 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할머니가 보기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지만 보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이가 가져온 모든 음식에 대해 계속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걔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일단 밖에 나가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만요. 수진이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보기를 억지로 떼어놓기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보기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수진이가 준비해온 김치찌개 그릇에 코를 가까이 대더니 갑자기 컹컹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평소 김치찌개 냄새를 좋아하던 보기였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보기야, 배고프지 않니? 할머니가 평소 보기가 좋아하던 사료를 주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사료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계속 수진이의 음식만 경계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약재 차가 담긴 보온병을 가장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음식을 다시 데워올게요. 걔는 일단 진정시키시고요. 수진이가 김치찌개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보기는 수진이가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에게 와서는 앞발로 할머니 무릎을 긁기 시작했어요. 보기야, 왜 그래? 할머니가 보기를 보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간절했고 계속해서 주방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주방에서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수진이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 같았죠. 보기는 그 소리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수진이가 다시 나왔어요. 손에는 뜨거운 김치찌개와 새로 우린 차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다시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개가 건드리지 못하게 조심하세요. 하지만 보기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어요. 수진이가 음식을 식탁에 놓자마자 크게 짖기 시작했거든요. 멍멍, 멍멍.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소리였어요. 보기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할머니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개를 키워왔지만 이런 행동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보기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뭔가를 막으려 한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혹시 개가 아픈 건 아닐까요? 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진이가 보기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만져본 보기는 열이 나지도 않았고 다른 곳은 멀쩡해 보였어요. 단지 수진이의 음식에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그래도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개는 나중에 병원에 데려가시고요. 수진이가 다시 차를 따라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기의 행동이 너무 신경 쓰여서 선뜻 마실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보기가 이렇게 구는 건 처음이야. 뭔가 이상한 냄새라도 나는 건 아닐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재료도 다 좋은 걸로만 골라서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기의 반응이 계속 걱정됐어요. 평소 사람들을 잘 따르던 보기가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낸다는 건 뭔가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보기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수진이가 가져온 보온병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 보온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보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할머니가 보온병을 들어보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그 보온병만 보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어요. 어머니, 개가 계속 방해하네요. 식사 좀 하시죠. 차가 식어버려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기의 반응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는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가져온 도시락 용기 바닥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한마음 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수진아, 이 용기는 어디서 가져온 거야? 아, 그냥 집에 있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요양병원 용기에 음식을 담아왔을까요? 보기는 여전히 보온병 주변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보온병에서 나는 냄새를 맡다가 재채기를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했어요. 평소 냄새에 별로 예민하지 않던 보기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식사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수진이가 다시 찻잔을 할머니 앞에 밀어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기의 반응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그때 갑자기 보기가 뛰어올라서
찻잔을 발로 쳐버렸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고 차는 사방으로 튀었어요. 보기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저댔어요. 이 개가 정말!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순간 나타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죠.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어조를 바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깜짝 놀라서요. 할머니는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 온화하던 며느리가 순간 보인 차가운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보기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기야 고마워. 내가 날 지키려는 거구나.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개와 함께 살아온 경험으로 봐도 보기의 이런 행동은 뭔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만 보이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차라도 드시죠. 몸에 정말 좋은 거라고요. 수진이가 다시 차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차를 마시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보기는 할머니가 새로운 찻잔을 들 때마다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마치 절대 그 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보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나는 차 말고 물만 마시겠어. 속이 좀 안 좋아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의 순간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이 차가 정말 몸에 좋은데요. 그냥 한 모금만이라도요. 수진이가 계속 권하자 보기는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할머니에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보기에 계속된 짖음에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30년 넘게 개를 키워온 경험으로 봐도 보기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건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거였거든요. 어머니, 개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겠네요. 일단 개를 마당에 묶어두시죠. 수진이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기가 이렇게 경고하는데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야, 보기가 이런 건 처음이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짜증이 섞인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보기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수진이 가방 쪽으로 가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가방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보기야, 왜 수진이 가방까지? 할머니가 이상해하자 수진이가 급하게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아, 보기가 정말 예민하네요. 가방에 다른 냄새가 묻어 있나 봐요.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있는 손을 향해 계속 지저댔거든요. 평소 온순하던 보기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보기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보기가 특히 반응하는 건 한약재, 차와 수진이의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 용기까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혹시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는 분이 거기서 일해서 용기를 좀 얻어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수진이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보기는 여전히 수진이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수진이가 뭔가 위험한 짓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차 한 모금만 드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건데요. 수진이가 다시 한 번 권했지만 이번에는 할머니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오늘은 정말 속이 안 좋아서 차는 못 마시겠다. 할머니의 거절에 수진이의 표정이 확연히 어두워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럼 김치찌개라도 드시죠. 이것도 정말 정성껏 끓인 건데요. 수진이가 김치찌개를 떠서 할머니 앞에 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보기가 또다시 뛰어올라 그릇을 발로 쳐버렸어요.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방바닥이 엉망이 되었어요. 보기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절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 개가 정말! 수진이가 이번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보기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순간적으로 드러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죠. 수진아,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평소 온화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진이는 할머니의 제지에 억지로 손을 내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답답해서요. 걔가 계속 방해만 하니까. 수진이가 억지로 웃으며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보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날 지키려고 하는구나. 할머니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수진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보기가 수진이의 가방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물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야, 이 개가 수진이가 급하게 달려가 보기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방에서 작은 약병 하나가 굴러 나왔거든요. 이게 뭐야? 할머니가 약병을 집어들고 보니 라벨에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수면제였거든요. 아, 그건 제 불면증 약이에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수진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챘어요. 수진아, 너 정말로 내 차에 이걸 넣으려던 거야?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보기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제 음식에 수면제를 넣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오해예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렸지만 할머니는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어요. 보기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서 수진이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수진이가 다른 짓을 할까봐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 집도 땅도 다 어머니 명의고. 수진이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잠들게 해드리려던 거예요. 아프지 않게요. 수진이의 말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너 이 악독한 년아. 할머니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어요. 보기도 수진이를 향해 크게 지저댔어요.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였죠. 수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김영순 씨 댁이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게 증거예요. 할머니가 수면제, 약병과 한약재 차를 경찰관에게 보여줬어요. 경찰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윤수진 씨,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의 질문에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박수진 씨, 수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수진이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보기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너 같은 년은 며느리가 아니야.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경찰관들이 수진이를 연행해 가는 동안 보기는 할머니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위험한 상황이 끝났다는 걸 알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보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는 보기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보기도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얌전히 안겨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진이가 가져온 한약재 차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만약 할머니가 그 차를 마셨다면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의 계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몇 달 전부터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고, 이번이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진이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에서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8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사건 이후 보기를 더욱 소중히 여겼어요. 보기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보기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탄했어요. 보기가 정말 똑똑하네요.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이웃 아주머니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기는 부끄러운 듯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그날부터 보기는 마을의 영웅이 됐어요. 할머니를 구한 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보러 왔어요. 지역 신문에도 보기의 이야기가 실렸죠. 할머니는 보기를 위해 새로운 집을 지어줬어요. 따뜻한 방석과 좋은 사료, 그리고 장난감까지 가득한 멋진 집이었어요. 보기는 새 집이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보기야, 이제 우리 둘이서 평안하게 살자. 할머니의 말에 보기가 멍멍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친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몇 달 후 할머니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캐나다에 살던 딸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부고 소식과 어머니의 위험했던 사건을 듣고 결심한 거였죠. 엄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딸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외로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보기도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는 걸 반기는 것 같았어요. 딸은 보기를 보자마자 반했어요. 엄마를 구해준 고마운 개라며 보기를 극진히 대했어요. 보기도 금세 새 가족에게 적응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보기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보기 덕분에 이런 평범한 일상을 계속할 수 있게 됐거든요. 보기야,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할머니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기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보기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줘요. 주인을 구한 똑똑한 개, 사람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물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보기는 지금도 할머니 곁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를 깨우고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에는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 할머니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때로는 동물의 본능이 사람의 판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보기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개들이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고 말해요. 냄새, 소리, 행동 패턴 등을 통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보기도 그런 능력으로 할머니를 구한 거예요. 지금도 보기는 할머니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즉시 알려줘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죠. 할머니의 딸도 보기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했어요. 보기 덕분에 어머니가 살아있고 자신도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할머니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할머니와 딸, 그리고 보기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보기는 이런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보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반려동물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내는 신호에는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할머니는 지금도 보기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요. 매일 맛있는 간식을 주고 함께 놀아주고 보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줘요. 보기도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어느 저녁 할머니와 보기는 마당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보기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할머니의 말에 보기가 멍멍하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보기와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이들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보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기와 할머니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도 반려동물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